김건희 관련한 보도도 중요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신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아예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 지시를 제대로 내렸더군요. 지난해 5월에 텔레그램 보낸 게 밝혀졌는데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 상황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요.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에게 진짜 일반인이에요. 이 사람은 네. 국무위원도 아닙니다. 범죄자죠, 사실은. 예. 범죄자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한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장문의 텔레그램을 보내갖고 내 수사 어떻게 진행되냐? 김혜경, 김정숙은 왜 수사 진척 안 되냐라고 하니까 내 수사 어떻게 진행되냐 하니까 바로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김정숙 왜 수사 진척 없냐 이랬더니 갑자기 대대적인 수사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너무 다행인 건 지금이라도 이 텔레그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장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복구가 안 된다. 이래서 이 보안성이 좋아서 카톡 안 쓰고 다 텔레그램으로 넘어갔는데 예. 이제는 텔레그램도 다 이렇게 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도 계속 나올 걸로 이제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지금 이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김건희가 공무원의 인사 수사 재판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고 박성재가 이거를 들어서 그대로 또 했기 때문에 박성재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박성재가 이제 검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들어가지고 김건희한테 전달을 했다면 이거는 기밀 유출이 되는 거고요. 또 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지휘를 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박성재가 김건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즉 박성재를 법무부 장관 만들어준 게 김건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자기를 그 장관으로 만들어준 김건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쭉 봐온 레퍼토리 보면 그 장관에 가기 위해서 또 무슨 귀금속이 오고 가고 명품이 오고 갔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여기까지도 수사가 다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보면 검찰이 거의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인사수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한 혐의라든지 기밀 유출 혐의, 네. 박성재가 장관으로 되는 그 과정에서 혹시 맞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네. 기위가 일어났는지 네. 그거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뭐 사실 김건희가 여기저기 국무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부처에 쑤시고 안 다니는 데가 없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아들 학폭 문제 있었을 때 바로 차관한테 직접 전화했었고요. 딸이었죠. 네, 딸인가요? 그 직접 전화를 했었고 지금 또 나온 보도는 김명수 대법관도 왜 수사 안 하냐고 또 그거 나오고 박수만에게 있습니다.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예전에 기억하시면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도 그 당시에 부하였던 한동훈과 300여 차례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그랬었죠.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는 그 당시 한동훈과도 이런 인사에 대한 얘기나 보고랑 이런 것도 받았다는 그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김건희가 뭔데 그런 공무에 대한 것을 비밀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검찰총장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동훈이랑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화가 안 돼서 당시에 김건희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상사가 전화 안 된다고 부인이랑 카톡합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이상한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여기서도 아마도 김건희가 이미 전부터 검찰총장 일때부터 윤석열이 이런 지시와 하달 이런 걸 내린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이 들고요. 이쯤 되면은 저는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모든 장관들의 핸드폰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김건희부터 어떤 지시 받았는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합니다. 네. 지금 박성재만 이런 거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봐요. 예, 특히 자기 사건이랑 관련이 있고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장관으로 인사에 관여했을 지금 그런 의혹도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 상황이니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아예 김건희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라고 질타하는 거거든요. 질타. 일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영부인 네. 신문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박성재에게 이원석 총장이 지시한 거냐? 김창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거냐?
이렇게 또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품백 전담 수사팀이 생겼는데 아니 감히 나를 수사해? 야 이거 누가 지시한 주도한 거야? 예. 지시한 거야? 아니면 먼저 보고해서 보고한 한 거야? 거야?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앞에 얘기했던 게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뭐냐면 질책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주동자를 찾아서 자천을 보낸다든지 인사에 개입을 하려고 이걸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게 이원석 총장이 요 즈음에서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7초간 그 침묵. 그 인사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침묵을 했었잖아요. 약간 그렇죠. 소극적인 저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거였구나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총장 패싱하고 수사팀이 다시 이제 전부 다 지휘 라인이 물갈이가 되면서 됐죠. 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이제 황제 수사 핸드폰 전부 다 반납을 하고 황제 수사했던 거 기억납니다. 콜검 사건이죠. 예, 이른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게 당시에도 거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다 밝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무슨 뭐 이프로스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를 그땐 못했어요. 침묵했습니다. 그때 침묵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항소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생각하라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는 것만으로 연판장 돌리고 지금 20몇 명이 막 반발하고 이런 와중에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분명하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 부끄러운 상황에서 어떤 검사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원석 총장도 굉장히 무력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좀 그 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연장해 보면은 지금 김건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서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뭐 이분이 법적으로 이 사람이 법적인 무슨 지식이 있다던가 뭐 하는 사람이 아닌데 법무부 장관 위에서 지시하고 지휘하고 질책까지 했고 그걸 또 검사들은 오롯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의 행태들을 보면 자존심 세고 본인들이 사실 내 밑에 뭐 내 위에 사람 없다는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국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정부 관계자든 뭐 여당 대표든 뭐 마구잡이로 뭐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 마음대로. 그런데 왜 거기서 김건희만 예외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책 잡힌 거 있나요? 그 당시? 네. 그럼 지금은요? 지금 이런 거 나왔으면 뭐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요. 그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명품백,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결국에는 무혐의로 그때 검찰이 처리를 했던 것도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게 그때 무혐의했었던 검사들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 이후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한 검사들, 명품백 불기소한 검사들 이 사람들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이제 끝나고 나면 이 수사가 경찰로 넘어갈 텐데 경찰에서는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결국 검사들이 영장을 청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딱 틀어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2기의 어떤 특검이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공수처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경찰에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아마 김건희 특검이 지금 12월 28일까지가 이제 수사 기한인데 네. 그 검찰들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끝난 이후에 누가 어떻게 계속해서 수사를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로 보니까요.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박성재의 휴대전화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성재가 지난해 10월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 과정을 통해서 명태균 관련한 공청 개입 의혹 사건을 일일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장관이 일개 법무부의 실무자한테 특정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 이 검사도 보고한 검사들도요. 나중에 이제 좀 그러니까 특정되어 있긴 합니다. 몇몇 그 당시 명태균 사건 관련된 그 검사들이요. 이 부분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윤석열의 녹취가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말이 맞네 당에서 뭐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어. 그때 그 녹취를 예. 민주당에서 틀었었는데 예. 그 알고 보니 이 녹취 전부터 이미 창원지검에 이 관련된 보고서가 다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녹취가 이제 공개되기 전부터 창원지검은 다 알고 있었군요. 네. 이 관련된 그러니까 녹취 때문에 명태균 사건이 오히려 불거지고 공천계 의혹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 녹취 틀기 전부터 이 창원지검에는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고
실시간으로 박성재에게 보고됐다는 이제 내용은 오늘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에 따라서 얼마나 잘못된 되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어긋난 일을 했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이 한 사람들도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그리고 이제 검찰청법상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법상에 이렇게 막아놓은 건데요. 이것을 정면으로 위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무자에게 왜 받았을까 하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정석대로 이렇게 이제 수사 지휘를 받고 보고를 받게 되면 그 사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창원지검장도 알게 되고 검찰총장 알게 되고 그 사이 법무부 알게 되고 본인까지 올라오는데 단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형사과장이 보고받는 것처럼 해서 본인은 이제 그 비선으로 보고를 받았던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아니 장관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면 휴대폰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고서를 휴대폰으로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서류로 받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받고 이걸 숨기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는 충분히 위법성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요. 이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면 예. 당연히 김건희에게 전달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가 쭉 잘 이어져 오다가 11월 정도부터 딱 멈췄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예. 그게 이 시점이랑 거의 딱 맞게 됩니다. 아. 10월경에 계속 보고를 받았었고 11월경부터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가 멈췄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정석적으로 정선이 아닌 비선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김건희에게 실시간으로 다 알려준 게 아닌가. 그리고 김건희의 지휘를 받아서 이거를 중단시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예, 그렇군요. 조금 전 속보 들어온 거 전해드릴게요. 김용현의 변호인들 법정 모욕 사건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이 됐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네. 요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내란 특검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에 김건희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지 네. 않습니까? 네.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애초부터 윤석열이 왜 계엄했냐는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냐. 왜냐하면 명태균 사건이 커지고 그리고 당시에 한동훈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이제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그 본인들의 개파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에게 이거 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류가 흘러서 대통령실 당시에 굉장히 경로했다고 해요. 그 대통령실의 경로인지 김건희의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어서 계엄이 바로 딱 터졌던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지금까지 지금 나와 있던 오늘도 얘기했던 쭉 일련의 일들을 봤을 때 계엄에 김건희가 관여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지금 네. 5만 대 국무위원들을 다 하나씩 직접 전화해서 다 쑤시고 다녔던 김건희가 예.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존망이 갈릴 수 있는 이 계엄에 본인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다?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특검도 그러한 일련의 증거들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니까 관련해서 의심을 하고 조사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뭐까지 해봤니? 계엄까지 해봤니? 이런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동기에 김건희가 있다기보다는 내란의 주동자가 김건희였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것들 김건희가 지휘한 걸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윤석열이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자신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해서 또는 윤석열과 공동으로 계엄을 했다라는 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수사가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는 아무튼 계엄도 일으키게 했고 본인 수사도 무마시켰고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도이치모터스 주포 1차 주가 조작의 주포입니다. 이정필이 이 전 대표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이 사건을 다 챙겨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는 검찰총장의 아내였을 당시인가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도 무마를 했다는 거네요, 김건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관련 공범들도 이미 김건희를 접근했던 배경에는 이 윤석열이라는 그 검찰, 서울중앙지검 검찰과 또 나중에 검찰총장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려온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김건희를 이제 전격적으로 믿고 또 김건희 뒤에 배후로 있는 윤석열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을 아주 활발하게 했었고 그걸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손해보지 않았어요. 다른 주포에 비해서.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종호와 김건희가 또 각별한 사이다라는
증언도 나왔어요. 왜 이렇게 각별한 사이가 많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다 각별해진 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김건희는요. 수많은 각별한 사이 와중에 그 불법 행위들을 다 비호해주고 했던 게 바로 김건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그렇다면 왜 이종호를 이렇게 뭐 대신해서 막아주고 이랬을까라고 하면 둘은 공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의 진술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 이종호가 뭐 검찰이나 재판에 가가지고 사실은 김건희가 이거 다 주가 조작인 거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김건희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는 공범인 이종호의 입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종호가 이렇게 부탁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거죠. 예. 김영선 관련해서도 김영선이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네요. 명태균이 늘 권한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대요. 김건희만 이야기하면은 김건희랑 이야기를 하면 요술 방망이처럼 다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것도 중요한 단서인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V0로서 상당한 권력을 권한을 행사를 했고 네. 본인의 사건은 계속해서 무마를 했었다. 네, 사실상 네. 김건희 정부였던 걸로 보고요. 그것도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 다 비선에서 뇌물 받고 했던 정부라서 예. 이게 명태균 씨가 요술방망이라 했지만 그냥 요사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아하, 예.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는 모든 걸 다 했고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맨날 술 마시고 업무 보고 하면서 술 마시고 거기서 들려 나오고 5시만 되면 다들 뭐 컨디션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뭐 줄 생각하고 술 마실 생각만 예. 하고 이랬다는데 일부러 술 먹인 것 같기도 해 김건희가. 넌 그냥 조용히 술 먹고 뻗어 있어. 다 나 모든 일은 건 내가 내가 할게. 할게. 그랬던 게 조은석 아니죠. 특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의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조사를 하고 오늘 한덕수 15년 구형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일단 한번 기다려 보고요. 홍장원 CCTV 반출 과정에서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과 통화를 한 정황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잡아들이라고 했던 뭐 우원식, 이재명 뭐 전 대표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에 대한 그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죠. CCTV를 활용을 했던 건데 네. 국힘 의원들이랑 왜 통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힘 의원들과 물밑 조율이 있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CCTV 반출은 국정원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교사를 했다면 교사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국힘과 이 국힘과 조태용만이 물밑 거래를 했을까? 저는 윤석열도 다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당시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윤석열을 접견을 하고 나와서 홍 전 차장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CCTV랑 하나도 안 맞다. 이건 의도적인 왜곡이다. 민주당에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힘 의원들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윤석열까지 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홍장원의 진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거를 다 물밑 작업을 해서 이거를 조작을 했는 게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명을 보면 유용원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 통화를 하긴 했는데 이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CCTV 관련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일단 다 부인하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당시에 이제 그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돼 있을 때 우리 김건희 씨가 여기저기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 들었었죠. 예, 통화도 하고 사람도 만난다고 하는데 예. 저는 이 부분도 중앙에는 김건희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김건희가 펼쳤던 그 종횡무진. 정말 대단하죠. 네, 그건 진짜 네. 앞으로도 없을 진짜 네.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정말 그 김건희 씨가 그 불면증도 있고 뭐 이러고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하는데 잠 못 잘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네.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잠잘 시간이 정말 있었겠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특검이 시작된 지 거의 마지막에 와서야 이런 텔레그램이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제 텔레그램 나올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화폰이 아직 뭐 까졌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뭐 언론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비화폰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밝힐 게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특검 기한이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뭐 재특검을 한다든지 네. 새로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시작부터 저희가 그런 경고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우려를 예. 얘는 파도 끝이 없을 네. 거다. 예. 근데 그 우려가 현실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예, 네. 정치한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서민 부대변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곧바로 일타 정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파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